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이 상악함수 들어가는데 이 상악함수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상악함수의 성질과 연산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상악함수 그래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악함수의 활용이 있어요. 현재 트렌드로 본다면 각각 문제수는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그러면은 각각의 시험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올 거고 뭘 지켜야 되지?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살짝 첫 번째 스텝부터 시작해 보면 상악함수의 성질과 연산. 상악함수의 성질과 연산이에요.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각도가 일치돼야 됩니다.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악함수 공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섞여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지켜야 돼? 라는 걸 기억해야겠죠. 첫 번째는 각도 일치. 두 번째는 종류가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세 번째는 마지막은 차수가 1차가 돼야 돼 라는 내용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이게 순서가 어긋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각도가 일치해라. 그리고 나서 종류가 한 종류. 그 다음에 차수가 1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각도가 일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악함수의 성질인 거예요. 상악함수의 성질. 워낙 많은 공식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제 쓰임새만 설명해 준다면 사인의 2분의 파이만 세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현재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알겠지만 이 각도, 이 세타가 X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는 모양이 안 바뀌어요. Y축과 벌어진 각도일 때는 모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얘가 2분의 파이만큼을 갖다가 세타만큼은 빠져요.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몇 써보면? 1 써보면. 그럼 부호는 뭐다? 플러스. 그리고 모양은 바뀌어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어떻게 돼요? 파이만큼을 더 가고 세타만큼을 더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X축과 벌어진 각도구나. 그럼 모양이 안 바뀔 거야. 그리고 현재 여기 3, 4분면이죠. 올, 사, 탄, 코예요.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의 보는 마이너스구나.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4, 4분면에서는 탄젠트의 보는 마이너스. 그리고 X축과 벌어진 각도면 모양이 안 바뀌는데 보다시피 여기는 Y축과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얘는 뭐로 바뀐다? 코탄젠트 세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왜 배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각도가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전부 다 뭐에 관해 맞췄어? 하면은 바로 세타에 관한 정리를 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각도를 일치시켜 주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히 글자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거 왜 배우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바로 각도를 일치해야 그 다음에 연산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가끔씩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얼마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보면 여기 출발하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죠. 현재 먼저 축을 먼저 움직여 축 이동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세타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타만큼을 먼저 간 다음에 파이만큼 빼겠어. 이러면 헷갈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파이만큼을 가시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을 더 갔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3, 4분면이구나.
삼삼면에서 사인의 보는 마이너스. 그리고 x축과 번진 각도니까 모양이 안 바뀐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현재 움직일 때는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뭐다? 축을 먼저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각도를 이동해 주세요. 아시겠죠? 먼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처럼 기본적인 축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세타를 이동해 달라. 그러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전혀 어려움 없고 이거 삼각함 성질 왜 배워? 하면은 바로 각도를 세타로 통일시키겠다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가 한 종류예요. 종류가 한 종류가 돼야 한다. 종류가 한 종류라는 건 뭐지? 라고 해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사인은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사인하고 코사인은 서로 관측이 다르다. 마치 비유하자면 사람을 비유할 때 너 키하고 체중하고 비교해줘.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몸을 구성하는 건 키도 있고 체중도 있는데 키와 체중을 동시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종류가 한 종류가 된다는 건 같은 종류가 되었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이퀄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현재 이렇게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네. 대신 특징이 뭐지 하면은 사인 코사인은 차수가 1차야. 얘네들이 전부 다 몇 차? 그러면 1차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코사인이 1차일 때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로 합쳐줘.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세타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연산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연산이 안 돼? 하면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만 여기서 코사인을 넘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2가 됩니다. 그러면 요 자체가 뭐다? 바로 탄젠트를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는 무조건 몇 차씩 기본 종류는 한 종류가 돼야 한다만 한 종류가 됐을 때만 연산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두 종류가 되면 연산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식인 거예요. 그 서로 다른 종류일 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는 게 바로 이 내용의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 되는 거야. 우리 삼각함수 싫잖아요. 예, 그 삼각함수 싫으니까 이왕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1이라는 값으로 바꿔줘. 이게 되는 거고요. 활용해 준다면 사인 제곱을 한쪽 넘겨준다면 사인 제곱은 뭐와 같다? 1 빼기 코사인 제곱과 같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와 같다. 즉 현재 이렇게 사인을 뭐로?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인이라는 것은 제곱을 해주면 이런 식을 통해서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2차식이라면 사인과 코사인이 전부 다 몇 차식? 2차식이라면 2차식인 경우는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이것까지 알아두신다면 아마 올해 수능을 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로? 시컨트 제곱으로. 알겠죠? 만약에 이걸 넘겨서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은 뭐야? 하면은 탄젠트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모양을 바꾸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상학함수의 상호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상학함수 상호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배웠을 때 이게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디다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매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는 각도를 먼저 일치, 그 이후에 종류가 한 종류.
그 다음에 차수는 1차로 만들어야만 삼각함수, 삼각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크게 딱 두 가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문제 점수를 주는 과정인데 첫 번째는 유형 정리하면 유형의 맵. 이 문제를 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1번 각도를 알려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를 알려준다는 것은 미정계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정계수가 없다. 미정계수가 없으면 상대방이 뭐예요? 여기다 값을 식을 주면서 뭐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알려줄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각도를.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뭐 해라? 사분면에다가 표시하세요. 사분면 위에 표시. 그 각도를 사분면 위에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X축과 벌어진 예각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를 구하는 겁니다. 삼각비, 즉 크기를 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호하고 이 삼각비의 크기가 합쳐지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통 너무 자만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바로 뭐야? 부호 결정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분면 위에 표시해주는 습관을 꼭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각도를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미정계수가 뜬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미정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앞쪽에 조건문. 여기에는 구하는 값. 이렇게 발생할 거야. 여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 원칙은 무엇입니까? 현재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 비교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뭐 해라? 각도를 일치시켜라. 그 다음에 종류를 한 종류로 만들어라. 세 번째, 차수는 1차로 정리할 것.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마지막은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하게 삼각함수 연산뿐만 아니고 이 뒤에 있을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얘가 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각도 일치, 종류 한 종류, 차수 1차. 이 선을 지키면서 문제를 푼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본다면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좀 싹 지우고요.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수능을 코앞에 두고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총정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6월, 9월은 단순하게 점수 줄게 하면서 각도를 안 줄 문제를 나왔어요. 상대방이 이거 하고 이것일 때 얘를 구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파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각도, 이제 축부터 먼저 가서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해줘. 그러면 세타는 항상 정리할 때는 예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세타는 추후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이구나.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뭐야? 음수.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구나.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건 마이너스 5분의 3이지 라고 정리를 하나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탄젠트가 음수래요. 그러면 탄젠트는 올, 싸, 탄, 코기 때문에 음수인 영역은 여기하고 여기가 돼요. 근데 코사인이 음수야? 라고 한다면 코사인은 올, 싸, 탄, 코 여기가 양수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마지막 사인 세타예요.
상호관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상호관계가 안 됐을 때 쓰는 게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는 크기는 5, 여기는 3,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5분의 4가 될 거고 대신에 2, 4분면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야 라고 정리하시면 정답을 손쉽게 찾아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 알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파이만큼을 가고 세타만큼을 빼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몇 사분면? 2, 4분면. 2, 4분면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부호는 양수. 그리고 x축과 벌어진 각도가 세타니까 이건 모양이 안 바뀌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양수다. 정리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코사인 세타 이퀄 사인 세타예요. 현재 보니까 종류가 몇 개예요? 2개. 각도는 일치, 하지만 종류는 두 종류. 한 종류 만들어야겠죠? 넘겨주니까 이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도 양수인데 탄젠트도 양수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1사분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코사인 값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탄젠트 값을 알죠? 탄젠트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 그러면 1분의 2다. 그럼 여기는 루트 5.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란 루트 5분의 2. 현재 5분의 2 루트 5다. 그렇죠? 현재 코사인이죠? 루트 5분의 1이에요. 네,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사인을 구했습니다. 루트 5분의 1. 그래서 여기는 5분의 루트 5야.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현재 1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양수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기본적인 이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올해 수능에 나올 때도 똑같이 컨셉이 나올 테니 문제의 점수를 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상학함수 그래프를 설명해 드립니다.